자, 우리 책에 보시면 빅데이터의 등장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영 측면에서. 그래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즉 기업 관점에서 빅데이터의 등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걸 갖고 있느냐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 책을 읽어보면은 뭐 그냥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제너럴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다시 종합해 놓은 거예요. 그죠? 기업들이 비즈니스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주요 목적은 결국은 이 고객 가치 창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고객, 이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게 퍼스널 데이터라는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이 책에서도. 그죠? 퍼스널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개인이 갖고 이제는 개인 중심으로 개인의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정보 처리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게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 바탕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빅데이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과거처럼 큰 이제 매스 데이터처럼 매스 미디어처럼 그냥 큰 무리를 대상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마케팅 타겟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 한 명 한 명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고, 그런 개인 한 명 한 명까지를 컨트롤할 수 있게 데이터가 우리가 구축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빅데이터의 의미는 이제 그런 게 시스템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걸 분석할 수 있는 툴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지금은 개인화를 위해서 빅데이터, 밑바탕이 되는 빅데이터가 중요한 이슈로 되는 거죠. 분석을 하는 것도. 그런 얘기고, 뒤에 디지털 소비 생활의 역사적 배경은 아까 전에 봤던 그 그림으로 넘길게요. 이제 변경돼서 이제 스마트 시대로 변경됐다고 PC 시대부터 넘어온 거 있었죠? 그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생활 소비라는 말을 쓰죠.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다 데이터로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데이터를 이제 축적할 수 있게 돼 있고, 밑에 보면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 활동을 통해서 이제 각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된 거고, 그걸 통해서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개인화된 빅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기업들이 열심히 빅데이터 쪽의 내용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사용자 중심의 DB라는 말을 쓰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큰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라든가 기업 위주로 움직였다면은 이제 이것들을 컨버징 해가지고 이 각 사람 한 사람들한테 맞는 그런 데이터로,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로 퍼스널 데이터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인프라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아까 전에 그 야후,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과거에 이 빅데이터를 전문으로 해서 나온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자, 야후 검색 엔진입니다. 아마존 책방이에요. 책 팔던 회사예요. 그죠? 네. 구글 검색 엔진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운영체제 만드는 회사. 네.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이런 인프라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이것들을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밑줄 쳐져 있죠? 뭐라고요? 중요한 게 플랫폼. 이 빅데이터랑 이런 걸 움직일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플랫폼을 A부터 Z까지 쭉 만들어 놓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생태계. 생태계라는 걸 에코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돌아가는 이런 유난,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을 우리가 에코시스템, 환경, 그러니까 돌아간다라는 의미로서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그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이런 플랫폼들을 개발을 해서 계속 이제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 플랫폼 얘기들이 뒤에서 나오는데, 이 플랫폼의 내용들이 주로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거, 이제 분석적인 거, 이런 내용들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못 들었던 막 용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많이 생소할 겁니다. 제가 어렵다는 표현은 안 쓸게요. 많이 생소할 거예요. 처음 듣는 용어들이라서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익숙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일 밑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결국은 빅데이터 분석가가 이제 기업들은 필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많이들 이제 뽑아서 쓰고 있는데 외국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 이런 거에 좀 생소하죠. 생소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 분석사를 키우는 학과가 여러 개가 있어요. 통계학과에서도 키우고요. 주로 분석 툴, 그러니까 분석 방법을 주로 위주로 배우는 그런 쪽에서는 통계학과에서 많이 쓰고요. 회계, 그러니까 수학 공식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방법론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까 이런 걸 주로 연구하는 분석가.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공대. 그래서 하둡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속도를 빠르게 하고 분산 처리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잘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연구하는 그렇게 이제 어떻게 시스템을 잘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하는 그런 컴퓨팅 쪽의 공대. 우리는 그걸 다 아우르는 경영.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은 오히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분석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두 개를 어떻게 잘 융합을 해서 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관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운영을 잘 할 것이냐에 대한 전체적인 큰 포커스 그림을 갖고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빅데이터 경영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빅데이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결국은 고객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 잘 더 확보해서 분석할 수 있느냐 이런 쪽에 관심이 더 많고요. 뭐 fact-based decision making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과거에는 그냥 조그만한 정보, 그러니까 지금 세대, 지금하고 비교해서 조그맣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보다는 이제 작은 양의 정보로 어떤 판단을 하고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보의 양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판단은 직관을 가지고 판단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더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더 사실에 기반한 다양한 분석 방법들을 써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온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빅데이터죠. 데이터가 커지고 다양해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 기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용어가 처음 그냥 뚝 떨어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과거에도 데이터에 관심은 많았죠. 그러면서 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저장할 것이냐, 저장해서 잘 끄집어서 활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 70년대, 80년대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잘 만들어지게 하고 거기서부터 데이터를 잘 끄집어내고 저장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가 그렇게 데이터가 모아지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객을 어떻게 하면 고객의 패턴을 잘 파악을 해서 고객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줄까라는 게 CRM입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로 해서 고객 관계 관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이제 히스토리 데이터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이 좀 생소하죠? 나중에 다시 또 할 겁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곳으로 변환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수강 정보, 그러면 현재 수강하는 정보죠. 그런데 여러분들 졸업생 정보들까지 저희 학교는 갖고 있죠. 네. 이제 그런 정보들이 쭉 모아서 우리 학교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59년째죠, 올해. 그럼 59년 동안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을 수는 없고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최근 한 20년, 30년 정도 데이터는 있을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 최근에 4년 동안의 재학생들의 데이터만 갖고 움직이는 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졸업한 학생들부터 해서 히스토리로 쭉 모아서 저장해 두는 공간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고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정보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어떤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니즈를 이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뭔가를 제공해 주는 거를 CRM이라고 부르고요. 거기 보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정형화된 데이터를 떠나서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니까 그 이외의 정보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제가 다른 대학교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한 사례 한번 설명드렸죠. A라는 모 대학에서 빅데이터를 한번 분석해서 웹 로그 분석을 해봤더니 10시에서 12시에 가장 많이 친 키워드가 뭐라고요? 야식. 제가 얘기 안 해드렸어요? 해드렸죠? 야식, 배달통. 이 키워드가 가장 많이 높아요.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이제 이런 분석을 해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패턴을 가지고 이제 학교나 기관들은 내가 입력한 정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패턴에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빅데이터에서는. 그러면서 이런 기업들도 이제 패턴이 바뀌면서 이제 전환을 해서 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전환이 안 되는 기업들은 도태돼서 없어지는 회사들이죠. 이제 이런 회사들이 여러분들은 많이 안 들어봤지만 오라클이라든가 세일즈포스 이런 CRM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빅데이터로 계속 바꿔가면서 이런 사회의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은 사회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꾸준히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뭐 휴렛패커드 뭐 이런 회사들도 이런 회사들을 인수해서 많이 확장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까 전에 설명을 했는데 가트너 그룹이 선정하는 10대 미래 전략 기술 트렌드에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빅데이터라는 내용이 싹 사라져 있어요. 근데 사라져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빅데이터가 필요 없어서 없어진 게 아니고 컨버전스 됐다는 말이죠. 컨버전스 돼서 다른 기술 요소와 함께 뭉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요즘은 잘 안 나오더라도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그 안에 다 스며들어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등장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는데 또 한 가지의 이제 이슈가 빅 인사이트라는 말과 빅 보면 브라더라는 말이 있어요. 빅 인사이트라는 말, 인사이트라는 게 뭐냐면 통찰력이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것을 판단했을 때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걸 지식, 지혜 이런 거와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빅데이터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클라우딩 컴퓨팅을 이용해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면서 이제 큰 과거에 우리가 봤던 데이터로 얻을 수 있던 정보들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끄집어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빅 인사이트라는 용어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전 모델들 중에서 빅 인사이트라는 말이 쓰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데이터 과학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춰봤을 때 이제 퍼스널 빅데이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뭐 업무상의 데이터들, 신체 데이터, 보안 데이터, 개인 상세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빅 인사이트보다 이제 이런 이제 장밋빛 인생이 있는데 결국은 그거의 반대, 동전의 이면에서 나와 있듯이 반대쪽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이러한 빅데이터를 누군가는 소유하게 되죠. 누군가가 빅데이터를 소유하게 되면서 결국은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의 빅브라더는 약간의 나쁜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빅브라더라는 말은 이런 큰 데이터를 자기가 독차지하고 움직이면서 사람들의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빅데이터라는 게 잘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해나갈 수 있지만 잘못되면 전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의 정보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영화를 보더라도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트에는 홍채 인식을 통해서 해가요. 그러면서
나중 되면 자기 누나를 빼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악용이 되면 결국은 어떤 특정한 개인한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파악이 돼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정부가 개인을 이제 추적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조사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와서 움직이고 들어갈 때까지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 10번? 10번? 택도 없어요. 한 100몇 번 될 거예요. 100몇 개도 뭐예요? 더 넘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의 건물에도 CCTV가 몇 개가 있어요? 모르죠? 모르잖아. 요 한 층에 CCTV가 3개 있어요. 요 한 층에 이 건물에 한 20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20몇 개가 여러분들을 다 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다? 그러면은 추적해서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추적해서 집에 돌아가는 순간까지 동선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도달이 되고 그게 다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 저장되고 있어요. 물론 기간은 있지만 다 저장되고 있어요. CCTV 이제. 그래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에서 바로 가서 CCTV 먼저 확인하는 그런 TV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다 그렇게 파악을 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탁탁탁 해서 다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동선하고 모든 게 다 파악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시스템에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까지 아직 분석하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저장만 해놓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패턴들을 분석하게 되면은 SF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야, 이 사람 오늘 사고 칠 것 같아. 이런 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겠지요. 이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동 패턴들이 모이면 그러니까 사고 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보이잖아. 그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일반 사람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랑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빅데이터예요. 분석을 해서 어떤 사람의 패턴을 딱 보고 있다가, 이 사람 문제가 있을 것 같네? 그럼 미리 가서 사전에 하죠.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이제 그런 비슷한 영화예요. 그래서 미드 중에서 하나가 있죠. 잘 몰라요? 여러분들 미드 이런 거 안 좋아해? 미드? 미국 드라마. 미드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인터레스트 퍼슨인가? 뭐죠? 이름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영화에 보면 카메라가 다 컴퓨터가, 혹시 기억나세요? 뭔지 제가 얘기하는 영화? 몰라요? 제가 너무 올드한 거예요? 미국 드라마 미드 중에 인터레스트 퍼슨인가 할 때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어요. 미국 드라마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얘기가, 그 스토리의 주제가 뭐냐면 컴퓨터가,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미리 포착을 해서 그 범죄를 막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미드가. 그 미드. 그러니까 그게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분석 패턴을 통해서. 결국 빅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많은 정보들을 모아서 분석을 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패턴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면 그 패턴하고 대조해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이 사고를 많이 칠 것 같아. 그럼 미리 가서 못 치게 막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태도를 분석하고 이런 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죠. 네, 이제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가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빅데이터가 큰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긍정적으로 잘 쓰여지면 좋은데 항상 부정적인 면이 나오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도 그거를 범죄로 악용하는 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재밌게 꾸며놨는데, 그런 악용하는 사람들 또는 그 긍정적인 이면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의 모든 정보들이 다 어느 순간 어딘가에 저장돼서 그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게 있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동의를 안 해줬는데도 다 저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어떻게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들 카카오톡 정보 있잖아요.
막 쓰고 있죠. 근데 그 정보를 누군가 분석하겠다고 여러분들한테 허락받고 해요? 안 하죠. 근데 여러분도 모르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고소할 거야? 아니잖아. 못 하잖아. 우린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 면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빅브라더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게 잘 쓰면 좋은데 기업들이 어느 순간에 이걸 악용할 수 있게 되면 더 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조심해서 써라.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좋은 거 이외에는 반대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반대적인 영향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의 과거와 현재 하면서 여기 보면은 게놈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게놈 프로젝트가 13년 동안에 일궈낸 일을 빅데이터를 가지고 몇 시간 만에 다 분석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10년 지난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과거에 10몇 년 걸렸던 거를 지금은 몇 시간 만에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1000 게놈 시대. 여러분들의 유전자, 게놈이라는 게 유전자 정보죠. 유전자 정보가 ATGC라는 걸 가지고 묶여지는데,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이페어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은 이제 요렇게 하는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재밌어서 요걸 한번 따갖고 온 거고, 보면 이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정보가 3GB, 30억 개의 베이스 페어라는 건 뭐냐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쌍쌍이 묶여져 있는 염기체가 3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인간 유전체를 분석을 하는데 해석하는데 3GB를 30배수 정도까지를 분석을 하면은 90GB의 데이터를 생성하면 한 사람의 게놈 정보가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걸 하는데,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이만큼 90GB가 있는데, 이거를 한 사람 해석하는데 과거에는 며칠이 걸리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제가 듣기로는 2시간 만에 이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게놈 데이터, 그러니까 유전자 지도를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까지 도래했다. 그만큼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을 순식간에 이제 처리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해서 이제 그런 시대를 빅데이터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밀 의료 프로젝트 쪽에서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산업 쪽에서 많이 쓰는데 의료 보건 산업 쪽, 그 다음에 우리 공공시설 쪽에 일단은 많이 쓰고 있어요. 국가에서 먼저 추진하느라고. 왜냐하면 사설 기업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작게 쓰고 있고, 국가 단위에서는 이제 국민들의 안전과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런 커다란 시스템을 만들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들어가죠. 그래서 의료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지난번에 봤던 IBM의 왓슨 이런 시스템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보시면 우리 체계와는 다른 사례를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빅데이터 음악 플랫폼이라고 해서 멜론에서 이제 이거를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기획사한테 이거를 제공해줘서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음반 기획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례가 빅브레인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차트 매트릭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런 거예요. 엑소하고 빅뱅 중에 누가 더 인기가 많을까요? 이런 걸 분석하는데 음원 가지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음원 순위, 음원 판매량, 팬클럽 회원수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분석하는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트렌드 분석을, 이게 뭐예요? 이런 게 다 트렌드죠. 트렌드라는 건 시간의 지나감에 따라서 변화랑 이런 것들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매칭해서 비교 분석해주고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여기 차트 매트릭이라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치면 거기다가 이제 가수 이름하고 치면은 이런 내용이 쭉 떠요. 한번 심심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